자, 2026년 1월 9일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아시아 증시가 활짝 웃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엄청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시장을 막 뒤흔든 강력한 상승 동력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제가 오늘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자, 먼저 일본부터 볼까요? 니케이 지수가 무려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상승 뒤에 딱 하나의 기업,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으로 가보죠. 코스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0.75% 올랐는데 이게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세였죠. 그리고 이날 상승은요, 정말 딱 한 섹터가 시장 전체를 거의 끌고 갔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0.92%, 꽤 견조하게 올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디플레이션 공포 있잖아요. 이게 좀 거치나 하는 신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 뒤에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파트, 바로 승자와 패자입니다. 시장을 움직인 기업들의 이야기, 도쿄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날 니케이 상승의 주인공은요, 단연코 패스트 리테일링이었습니다. 유니클로 모회사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니까 주가가 정말 로켓처럼 솟구쳤고 이 한 종목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운명이 같은 날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거죠. 보세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 잔치를 벌였는데 바로 그날 LG전자는 9년 만에 충격적인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희비가 제대로 교차했죠. 한편 중국 본토를 넘어서 홍콩 시장으로 가보면요.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이날 모든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딱 한 곳, 바로 어떤 기업의 IPO, 기업 공개에 완전히 쏠려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AI 스타트업 미니맥스였습니다. 상장 첫날에요. 주가가 무려 50% 넘게 폭등해버린 겁니다. 이건 중국의 AI 분야에 지금 투자금이 얼마나 뜨겁게 몰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들의 실적,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지정학적인 움직임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일본에서는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겠구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해석한 거죠. 바로 이 점이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자, 한편 한국 정부는요, 글로벌 투자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야심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조 원짜리 국부펀드를 새로 만들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막 밀어붙이고 그야말로 다 걸었다, 총력전을 예고한 거죠. 이렇게 정부가 자신감을 보이는 데에 기름을 확 부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소식 하나 때문에 한국의 특정 섹터 주가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예산 증액 발언이었어요. 앞으로 예산을 엄청 늘리겠다는 거였죠. 이 한마디에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 주가가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은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웃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일본의 핵심 반도체 소재를 딱 찍어서 경제적인 압박 수요를 높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환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달러라는 이 거대한 그림자가 아시아 시장 전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요.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일본에나
그리고 한국 원화는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뚝 떨어졌죠.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면 놀랍게도 중국 위안화는 이 흐름을 거스르고 오히려 강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핵심 이유는 이겁니다. 중국의 내부 경제 지표, 특히 물가 지표가 아주 탄탄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휩쓴 달러 강세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만큼 강력했던 거죠. 반면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버렸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날 하루의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날 아시아 시장은요,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유니클로나 삼성 같은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 미니맥스 IPO 열풍, 한국 정부의 야심찬 정책 같은 강력한 호재들이 주가를 위로 막 밀어 올리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달러 강세라던가 중국과 일본의 갈등 같은 만만치 않은 악재들이 주가를 아래로 막 끌어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자국의 성장 동력과 글로벌 긴장감,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힘이 이기게 될까? 이 질문은요,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